안녕하세요,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 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A형 풀이를 했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B형 풀이를 하겠습니다. A형과 B형은 비슷하지만 A형보다 요구하는 지시사항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B형과 C형을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더 많이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편집 용지를 설정해 주도록 해야겠죠? 편집 용지 설정하는 단축키 뭐였죠? 네, F7키를 이용해서 편집 용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은 20mm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은 10mm, 머릿말과 꼬릿말도 10mm, 기타 여백은 0mm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테두리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쪽 테두리는 쪽에 들어가서 설정을 했었죠. 쪽 테두리 배경으로 가서요. 선의 종류는 이중실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실선 체크를 해주고요. 굵기는 0.5mm, 위치는 모두를 설정해 줍니다. 설정. 그럼 1번 쪽 테두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2번 글 상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상자는 입력에서 넣어줬었죠. 입력에서 글 상자를 클릭해도 되고, 입력에서 첫 번째 가로 글 상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설정해 주고요.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글 상자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 상자의 크기, 너비는 170으로 나와 있습니다. 높이는 23으로 나와 있고 크기 고정을 꼭 눌러줍니다. 위치는 본문과에 배치해서 자리 차지를 클릭해주고 가로 종이의 가운데 0mm, 세로 종이의 위 20mm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백 캡션으로 가서 바깥 여백 아래쪽 5mm로 수정해줍니다. 선으로 가서 선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굵기는 0.2mm로 나와 있네요. 채우기로 가서 채우기 색깔은 하늘색 80% 밝게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하늘색이 없죠. 그러면 테마 색상표를 클릭하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이제 문제지 맨 첫 장에 보면 기본과 오피스 테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테마에는 하늘색이 없기 때문에 기본으로 가서 이 하늘색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색에서 80% 밝게를 클릭해서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글상자가 만들어졌고요. 글상자 안에 제목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 안을 클릭해서 우리나라 수출의 경쟁력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적어주고요. 엔터. 발표일, 작성자 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이 부분이 제목 1부분이죠. 이 글씨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으로 가서 글씨 크기는 15포인트입니다. 글꼴은 한컴, 산뜻, 도둠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장평은 110, 자가는 -5. 진하게. 글자의 색깔은 검은 군청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도 검은 군청이 없죠. 그럼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한번 수정을 해보고요. 이 중에서 검은 군청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 설정, 정렬은 가운데 정렬입니다. 이 부분은 제목 2 부분이죠.
여백을 줘야겠네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에서 이번엔 글자 모양이 아니고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 줍니다. 문단 모양에서 여백, 왼쪽 여백을 340포인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3번 제목 데이터를 수정하는 걸 완성했고요. 4번 누름틀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름틀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누름틀을 넣어줘야 될 부분을 클릭하고 입력, 누름틀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입력 누름틀에 안내문을 수정해 줘야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름틀 고치기를 클릭해 주고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을 0000.00.00.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고치기. 이 상태에서 입력할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2021년 1월 29일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4번 누름틀까지 완성입니다. 이제 5번 그림을 입력해 볼까요? 우리 그림은 입력해서 그림에서 넣어줬었죠. 그림의 데이터 위치 찾아서요.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그림의 너비 28mm, 그림의 높이 18mm, 위치는 본문가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를 클릭해 줍니다. 가로 종이의 왼쪽 23mm, 세로 종이의 위 23mm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원하는 위치에 잘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입력해 줄 건데 우리 정답지에 보면 또 단이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단을 어디 들어가서 바꿔줬었죠? 쪽에서 다단 설정에 들어가서 바꿔줬습니다. 지금 단의 크기는 2가지입니다. 그리고 구분선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구분선 넣기. 그리고 단 간격은 8mm, 구분선은 실선 0.12mm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쭉 데이터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표를 입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한자로 바꿔줘야 될 부분을 같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이랑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노란색 색칠된 부분들을 한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블록 설정에서 키보드에 있는 한자 키를 눌러주면 이런 한자로 바꾸기라는 창이 떴었죠. 이 중에서 문제지와 같은 한자를 골라주고 입력 형식은 한글 뒤에 한자가 나오게 골라줍니다. 바꾸기. 품목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입력 형식 확인해 주고요. 바꾸기. 철강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이 한자네요. 바꾸기. 기업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장도 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자까지 다 바꿔주는 걸 완성했습니다. 이제 6번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형에서는 스타일을 등록하기만 했는데 이번 B형에서는 2개는 수정하고 2개는 등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개요 1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답지를 보면 개요 1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개요 1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앞부분에다 커서를 놓고 개요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식에서 스타일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요 1을 클릭해주고 얘를 수정하기 위해 이번엔 더하기가 아닌 연필 모양을 클릭해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단 모양으로 가서 왼쪽 여백을 0포인트로 수정을 해줍니다. 설정,
글자 모양으로 가서 글자의 크기는 12포인트, 글꼴은 휴먼 교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하게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개요 1 설정이 완성이 됩니다. 이 아랫부분도 개요 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 지정이 됐죠. 이제 개요 2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지를 보면 이 부분이 개요 2 설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랑 이 아랫부분이요. 그럼 이 블럭 설정을 하고 역시나 서식에서 스타일을 들어가면 이 개요를 수정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요 2에서 오른쪽 마우스 스타일 편집으로 들어가면 바로 편집창이 뜹니다. 이 방법이 조금 더 빠르겠죠? 문단 모양으로 가서 왼쪽 여백 16포인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장, 개요 문단 이수준인 거 확인해 주고요. 설정, 개요 2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나다로 스타일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아랫부분도 역시나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2 설정. 그럼 가나다라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표 제목을 등록해 볼게요. 표 제목은 지금 이 부분에 설정이 되어 있죠. 새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서식에서 스타일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이 모양을 바로 눌러줘도 괜찮습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입니다.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 문단 모양으로 가서 기본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입니다. 설정. 이제 글씨체를 바꿔주기 위해 글자 모양으로 가서 글자의 크기는 11포인트, 글꼴은 휴먼 고딕입니다. 속성은 진하게를 클릭해줍니다. 설정, 추가, 그리고 표 제목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스타일을 추가해 볼까요? 이 부분에 참고 문헌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잠깐 보면 참고 문헌 앞에 정각기호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나와 있죠. 이걸 입력하는 방법은 입력에서 문자표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 단축키를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컨트롤 F10을 눌러주면 문자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골라서 넣기를 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에 스타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스타일 추가.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입니다.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이고요. 문단 모양으로 가서 내어쓰기 20포인트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 추가, 그리고 참고 문헌 지정을 해주면 우리 정답지와 비슷하게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7번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지정할 땐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커서를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에서 바꿔줬었죠. 이번에는 두 줄의 한 글자가 앞 글자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줄. 글꼴은 맑은 고딕입니다. 맑은 고딕. 면색은 검은 군청입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오피스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검은 군청 체크를 해줍니다. 본문과의 간격은 3mm고요. 설정, 그리고 글자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글자 색은 하얀색으로 바꿔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8번 각주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주는 국제무역연구원 이 뒤에 각주가 입력되어 있네요. 입력에서 각주를 눌러주고 아랫부분에는 각주의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각주의 글씨체 도둠체로 바꿔줘야 되겠죠? 모든 글꼴 클릭한 상태로 도둠체
번호 모양은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 번호 모양에서 앞에 나와 있는 글씨를 바꿔줄 수 있는 걸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집 용지는 쪽에 들어가거나 F7 단축키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F7 단축키는 외워두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 다음 이 쪽 테두리는 쪽에서 쪽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 테두리의 종류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글상자는 입력에서 가로 글상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상자의 크기나 색깔, 테두리 등은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을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의 글씨체를 바꿔줄 때는 그냥 이 위에서 간단하게 바꿔줄 수도 있지만 장평이나 자간을 바꿔줘야 될 경우에는 블록 설정한 후에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한 부분은 누름틀이었죠. 누름틀은 입력에서 누름틀을 눌러서 만들어줬고요. 이 누름틀의 입력 형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누름틀 고치기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림을 넣는 방법은 입력에서 그림을 넣어줘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스타일이었죠. 스타일은 서식에서 바로 추가를 할 수도 있었고요. 오른쪽 마우스로 편집을 눌러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 부분 개요 1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스타일 지정하는 거 까먹지 말고 꼭 다음에 실습할 때 연습해 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 이 앞부분은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었죠.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이 모양이 세 줄에 글씨가 하나 써져 있는지 두 줄에 하나가 써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문자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입력에서 문자표를 들어가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컨트롤 F12라는 단축키를 외워놓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석을 입력하는 방법은 입력에서 주석을 들어가서 각주 혹은 입력에서 바로 각주를 눌러서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와 차트는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습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